자, 수당정기누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고차방정식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차방정식인데, 우선은 뭐 미지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수분해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그때 이제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1집은 넣고 0 되고, 다시 이제 묶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제곱이 돼버리고, 자, 2x제곱 빼기 3x 더하기는 k,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지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세변의 길이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 그리고 대성관계가 안 나와 있으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잡아도 일반성을 읽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나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보면은 이제 어느 게 더 크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뭐 제일 큰 놈이 나머지 두 놈보다는 그래도 합이 작다를 쓰셔야 되는 건데, 팁을 갖다가 하나 드리자면 대칭축의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보다 작은 근과 큰 근이 존재하니까 벌써 1보다 작은 근이죠. 그럼 이 새끼의 큰 근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삼각형 문제는 여러 개만 많이 나오는데, 뭐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고요. 애들이 부등호가 가끔 헷갈리니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값이 나와 있는 게 세변의 길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어느 쪽이 더 큰 쪽인지만 좀 캐치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얘가 하나는 이제 이거의 두 개 근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뭐 이렇게 잡더라 하더라도 일반성을 읽잖아요. 등호는 왜 안 넣냐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판별식 D를 써서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서술형에서 쓰는 게 사실 최고 우선이죠. 네, 그래서 뭐 9 빼기 뭐 8K를 한 녀석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게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가장 기본 조건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베타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자, 베타 제곱이 그래도 둔각삼각형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네, 요 조건을 만족해줘야 된다. 뭐 요 소리가 되겠죠? 뭐 어떻게 제끼시냐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네, 어떻게 제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니까 K가 나오는데, 여기다 나오는 요 K가 요거를 만족하지 않아서 요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것보다는 요 조건이 더 답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건 이제 경험이고요. 자,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풀어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나오는데 두 개 근의 합이 2분의 3이라서 베타 빼기 알파 한 녀석이 1이다를 만족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 근의 차이 공식을 쓰게 되니까 두 개 근의 차이 공식은, 자, 얼마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3분의 2는 쓸게요. 네,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죠? 네,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2분의 판별식 D죠? 네, 그래서 9-8K. 이제 요 곱해서 제곱을 해서 전개해 주셔서 K를 찾아주시면 요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는 조건이 되겠죠. 네. 여기서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제일 긴 게 베타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2분의 알파.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2분의 알파를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근의 공식을 집어넣으셔도 되겠고요. 집어넣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반드시 이제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문제 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은 제가 그 문제를 노가다로, 그러니까 그 수상 범위 내에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쓰는 풀이를 제가 먼저 적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건데, 우선은 4개가 주어져 있을 때니까 D의 범위 조건을 구하라 그랬고,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보시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서 우선은 문자 주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B, B, C, C를 뽑아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넘겨서 A 더하기 B 부분을 CD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이렇게 이쁘게 대칭이 되는 구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칭 구조라서요. 자, 여기 나오고 그러면 A 더하기 B와 AB를 가지고 이 두 개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작성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실근 조건을 실수 AB니까 실근 조건을 써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요거 전개해 주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얘가 0 이하인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에서 0 이하인 부분 존재해야 되니까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야. 다시 판별식 D가 0보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에 관한 범위를 뽑아주시면 뭐 답은 나온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이게 4개짜리나 3개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상으로 서술을 해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정석적인 방법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 문제가 객관식에 나왔을 때라던가 뭐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을 써서 푸시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선행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저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몇 안 되는 공식 중에서 A, B, B, C, C, A 네. 이게 0 이상이다 증명하실 수 있죠.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이 0 이상이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건이죠. 그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것도 뭐 당연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쪽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뭐 실수성질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도 이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한 번씩 나와서 애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문제가 이거 범위 조건 구하라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이 범위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그럼 이게 범위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더하기 한 거는 어차피 여기 조건에 묻혀가지고요. 얘랑 얘랑을 이 두 식만 이용하면 얘 범위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건을 이용하면 얘가 1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하이다.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문제 다음 중 요거의 범위로 맞는 것은 부동식에서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죠. 아까 첫 번째 방법 풀었으니까 주어져 있는 놈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고 A제곱, B제곱, C제곱은 직접 집어넣으셔야 되죠. 어떻게 되죠? 이게 48 빼기 D제곱입니다. 물론 A, B, C가 동시에 0이 되면 0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A, B, C가 0이면 D도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위배되니까 그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거고 참고로 요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막 곱하셔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자, A, B, B, C, C, A는 어쩔 수 없이 구하셔야 되죠. 자, 뭐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까? A, B, B, C, C, A는 12 빼기 D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얼마죠? 48 빼기 D제곱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분의 1을 갖다가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요게 요거다로 푸셔도 답은 나와요. 참고로 요거를 푸시면 뭐 제곱식이 나와갖고 이 문제에서는 의미 없다가 나올 거고요. 요거를 푸시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에서 6까지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뭐 뭐니 해도 수학까지 배운 친구들은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이 제일 왔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수상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나마 이거죠. 네.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시 전개하는 게 가장 빠른 형태라 얘만 좀 특별하게 가끔 가다가 이제 마무리 이제 파이널 해주실 때 요거는 조금 기억하고 나오면 그대로 좀 적용해서 풀자 정도로 알려줍니다. 되셨나요? 네, 요거는 이제 코시라서
수상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 서술형에서.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 가지고 요거 유도해서 쓰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애들이 중간중간에 빼먹더라 하더라도 깎일 뿐, 빵점을 먹는 건 아닌 상황일 것 같아서,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요것도 단일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문제가 이 4개가 아니라 3개는 더 쉬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그 다음에 뭐 AB, BC, CA가 주어져 있든 아니면은 뭐 A제곱, B제곱, C제곱이 주어져 있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더하기 B와 AB만 한 문자로 C에 관한 거로 바꾼 다음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라고 하면 풀려버리거든요. 요게 오히려 수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시 안 쓰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코시를 쓰면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죠. 객관식에서도 많이 내니까요. 네, 자, 2번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 네, 자, 3번 문제는 자, 경기고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앞쪽 레벨, 앞쪽의 문제였거든요. 3번 내지 4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앞쪽 치고는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많이 말렸다. 항상 앞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애들이 조금 말리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안 풀리면 넘어가라고 좀 가르치셔야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얘를 만족해주는 정수 x가 0, 1, 2, 3밖에 없을 때 정수 t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t가 정수인 거니까 정수인 걸 구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어떤 a라고 치환하면 정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수인데요. a가 0 이상이죠. 근데 0이 될 수는 있느냐? 없어요. a가 0이면 3하고 2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a는 0이 아닌 정수니까 a는 자연수가 되겠죠. a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의 정체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ax 빼기 3이 a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간단하게 어떤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더라? ax 빼기 3은 이게 양수가 확실하니까 자, a 더하기 2하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3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 1 이거 날려버릴게요. 네, 여기는 더하기 3을 해야 되니까 5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역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범위가 0, 1, 2, 3밖에 없대요. 그런데 a가 1 이상이니까 1부터 넣어버리면 1 넣으면 이제 0 이상이고 1보다 크면은요. 네, 뭐 음수값이 조금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0. 얼마 좀 나오게 되니까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디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까? 3까지 포함해야 돼요. 3까지 포함하려면 얘가 2.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a가 자연수라며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2밖에 없겠더라. 자, 3대 버리게 되면은 1. 얼마니까 2. 얼마니까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a가 2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려면 만족해주는 정수 t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t의 값은 0 또는 4가 되겠다. 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뭐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절대값 x 빼기 a의 가우스 a 그리고 절대값 그리고 b의 가우스 b의 해가 동치. 자, 누구다? 0에서부터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해가 얘랑 동치해가 되는 건데 어차피 얘가 음수면 뭐 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양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뿔만 다음에 요 놈을 더해 주시면 끝나는 형태라서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쪽은요. 네, a 가우스 a는 더했고 빼기 네, b 가우스 b.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녀석이 해가 누구랑 누구랑 같다? 6에서부터 6이죠? 네. 네, 6에서부터 16이다. 그러면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16이 되는 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요 놈이 나오죠. 절반 해야 되니까 11. 그 다음에 요 놈의 값은 뭐가 나오죠? 또 절반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절반을 해야 되니까 5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애들이 좀 정리를 못해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가우스 X는 어쨌든 정수거든요. 그럼 얘가 정수 기준이면 이게 n이면 얘는 n 플러스 1을 못 넘어요. 그러면 이제 n하고 n,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4면은 4, 5, 4하고 5 좀 안 되는 값인 거니까 숫자가 훨씬 더 커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뭐 3이면 3, 4니까 얘가 4보다 좀 안 되는 거니까 11이 가능하겠지만 2라고 하면 2, 3이니까 택도 없죠. 네. 맥스 해봐야 3을 갖다 못 넘는데 3이라고 해도요. 그럼 뭐 이건 뭐 바로 뭐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얘 정수를 3이다 잡아주시면 이게 요놈이 얘 곱하기 얘가 11인 거니까 3분의 11인 게 바로 나옵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1, 2면 안 되고 3, 4면 안 되니까 2, 3 정도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뭐 3보다는 좀 작겠죠. 그래서 얘가 2, 이 녀석이 얼렁뚱땅, 자 2분의 5 이렇게 잡아주시면 A, B가 다 나온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등식 활용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 예상이 돼요. 원래 원문제는 시중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수치를 바꿔냈을 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전에 모의고사 제가 이제 BTS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영상을 보시면 다른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대원외고에서 나온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단체 총 인원이 55명이죠. 그래서 세 개를 갖다가 A학교 A, B, C 세 조의 총합이 55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A하고 B하고의 두 조의 차이가 4명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뭐 A 빼기 B의 절대값을 한 게 3 이하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A하고 C하고의 두 조의 인원의 차이가 이번에는 3명 이상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인원의 2배와 A하고 C하고의 인원을 갖다가 합친 거를 뺀 녀석이 12명 이하이다. 자, 이게 문제 조건이에요. 네. 자, 이랬을 때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44입니다. 뭐 뒤에 있는 답이 잘못된 것 같고요. 네, 44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4가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야. 뭐 이게 잘 연립을 해서 한 문자로 바꿔서 이게 좀 세리면 되는데, 이게 세리는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좀 덜 하느냐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볼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A는 냅두고요. 그냥 A는 A일 뿐, B를 이렇게 A 더하기 알파 값으로 표현합니다. C도 A 더하기 알파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A, B, A, C니까 A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 여기 2배를 해서 빼기 때문에 결국 A는 날아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볼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K1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되죠. 뭐 K1의 범위는 간단합니다. 네, 절대값이 3 이하. K2의 범위도 간단합니다. 절대값이 3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집어넣고 푸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거 2배 한 놈에서 요거를 갖다가 빼면 A는 털려버리니까, 2K1 빼기 K2의 절대값만 12 이하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참고로 다 더한 게 55가 되니까, 자, 이게 문제 푸는데 키포인트인데, 다 더하면 3A 더하기 K1, K2 합친 녀석이 55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자 보세요. A는 어차피 정수잖아요. 자연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지금 결국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 네. 1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얘가 3의 배수면 나머지가 1인 거고, 3의 배수, 뭐, 나머지가 1이면 3의 배수인 거,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조건을 갖다가 좀 풀어헤치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자, K1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낫나요? K2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낫나요? 보시니까, K1은 기껏 해봐야 사입범위고, K2는 바깥범위니까, K1을 갖다가 이제 숫자 대신에 집어넣고, K2의 범위를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2라고 하는 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뿔마 12 한 다음에, 적절히 어떤 숫자를 갖다가 마이너스 2K1을 갖다가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고 식을 갖다가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K2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이제 K1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2K1 빼기 12와 2K1 더하기 12 자, 2K1 더하기 12 자, 요렇게 뭐 정리가 된다는 건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집어넣을 건데, 자, K1 대신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K1 대신에 집어넣을 건데,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총 몇 개냐면 7개거든요. 7번을 다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K1이 들어갔을 때, 얘가 지금 3일 때와, 이번에 2일 때와, 1일 때와, 그리고 0일 때 이렇게 7개를 해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3일 때하고 0일 때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지금 이제 6 차이가 나고 얘는 6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개수가 여기가 6개 차이, 6개 차이가 되는 거니까 3의 배수의 개수는 똑같을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세리는 거의 개수랑 여기에서 세리는 개수가 여기가 준 만큼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줄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세린 개수랑 여기서 세린 개수는 같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가 이제 777 나오면 777 똑같은 거고 787 나오면 787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숫자를 바꿔내면 뭐 기껏 해봐야 이건 바꿔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거 숫자를 좀 바꿔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요런 거 숫자가 바꿔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꿔내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7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건데, 다시 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K1이 3인 경우에는 얘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좀 써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에서부터 네, K1의 값이, 자, 이게 3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18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K1이 3의 배수니까 요 놈이 지금 이제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는 계열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물론 K2는 절대값이 3보다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안 되죠.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될 거니까 여기에서 한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잠깐만요.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한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양수 쪽은 더 쉽죠. 양수 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면 되니까 1 안 되니까 4부터 세리시면 되겠습니다. 쭉 좀 세려보시면은 진짜 어렵지 않은데 마이너스 5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 7, 그리고 11, 30 더하면 되니까, 그리고 13, 그리고 이제 16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K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제 2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8,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좀 더 늘어나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K1이고 얘는 지금 이제 뭐가 되냐면은 2를 더해야 되니까 14니까 16. 자, 2가 줄었습니다. 그럼 개수가 똑같으냐? 자,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냐면 K1이 2가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지금 이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역시 또 2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된다는 소리죠. 그럼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거니까 음수 쪽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기준은 거의 마이너스 4라든가 마이너스 7이라든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양수 쪽을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2 안 되니까 5부터 내리시면 돼요. 그럼 5, 8, 그리고 몇 개냐면은 11, 14, 17 안 되죠. 그래서 역시 얘의 개수도 6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K가 1 들어갈게요. K가 1 들어가면 자, 얼마죠?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은 K1이 여기가 이제 14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1이면 요건 3의 배수만 되는 거니까 비교적 쉽죠. 자, 여기 포함이니까 마3, 마6, 마9 이렇게 3개가 나올 거고, 여기는 3, 6, 9, 12 4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7개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6, 6, 7, 6, 6,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필요도 없이 667, 667 6이 되는 이유가, 자,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빠지는 게 6 빠지고, 여기는 이제 6이 더 추가가 되고, 여기는 6개가 더 빠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빠지는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항상 얘의 값이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667, 667, 6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6, 5, 30 더하기 14, 그래서 4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지우개 좀 교체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 직선 L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나와 있고, 자, 문제를 한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X축, 이게 Y축, 여기가 O.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찍어 놓고, 요 넓이가 같대요. 네.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A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C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3배 OA랑 2배 AC 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2대 3입니다. 뭐 2K, 3K라고 잡을게요. 네. 넓이가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나와 있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여기가 2K니까 여기는 이제 10K가 되어야지 되겠죠? 네. 넓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해본 걸 거냐. 뭐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 같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가 같음을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K, 10K이고 여기는 5K니까 여기가 4K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여기는 6K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거 뭐 답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요것 때 여기 몇 대 몇이냐, 여기서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모태 역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도 한 번만 복습하고 네, 가도록 할게요. 네. 자, 고등학교 정규과정은 아니지만 네.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시소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시소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죠. 네. 자, 몸무게가 뭐 100kg인 사람이 하나 있고 몸무게가 50kg인 네,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얘가 거리가 1 떨어졌을 때 얘가 2를 떨어져야지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죠? 예, 몸무게는 여기에 총 150 정도가 쏠릴 것이다. 이거 간단한 뭐 시소의 원리예요. 실제로 이제 애기들이랑 이제 시소 같은 걸 타보시면은 몸무게가 많은 사람들이 앞쪽에 앉죠. 맞죠? 뒤로 가버리면 애기가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거리 개념으로 보고 여기는 무게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자, 뭐 메달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정리들이 결국 이 시소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2, 3인 거니까 여기에 힘의 평형점을 이루게 되려면 여기 몸무게를 3을 갖다가 설정했을 때 여기가 2가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얘랑이 몸무게가 총 실리는 거는 5가 실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3, 2가 되니까 여기가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여기가 2가 되어야 되고 여기도 똑같이 5가 실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게 7이 실리는 건데, 자, 여기가 2, 5니까 여기는 5대 2의 비율인 거고 여기는 2, 5인 거니까 2대 5의 비율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3, 2, 3, 2, 6 맞춰주고 3, 2, 6, 3, 2, 6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의 비율이 금방금방 나오게 되겠죠. 네. 되셨나요? 네. 자, 시소의 원리는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네. 어차피 시험을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적용시키는 연습하면 애들이 다 쓰더라고요. 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ABC의 중점을 갖다가 잡았을 때,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제곱 계열 나오고 이런 거니까, 파푸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여기 중선, 여기도 중선, 여기도 중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가 L, M, N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 무게중심이겠죠. 근데 이제 뭐로 표시를 갖다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식은 이거 3개.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GL, GM, GN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 3개의 관계식 뽑는 거예요. 관계식. 자, 저거 3개의 관계식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얼마냐를 뽑아주시는 건데, 자, 파푸도 이게 무게중심 G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의 2배 한 거랑 같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자, 2배. 자, 근데 이제 이거의 제곱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의 제곱을 이용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은 1대, 여기가 2니까 1대 3이거든요. 네, 그럼 몇 배를 해주시면 된다? 9배의 GL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제곱을 하고 싶은데 이거 BC 써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배의 BC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AB, BC, CA라고 쓰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썼는데, 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쓰면 되겠죠. 식 3개를 한번 뽑아볼 건데, AB, BC, CA. 그다음에 이제 CA가 되겠고, CA니까 잠깐만요. AB, CA, AB, CA, BC, CA. 그다음에 CA, AB. AB, BC죠? 네, 빼먹은 게 AB, BC죠? 네. 자,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2배 이렇게 묶어줄게요. 네, 그래서 BC하고 CA 계열인 거니까 9배의 GN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B하고 BC죠. AB, BC니까 GM 계열. 자, 4분의 1배는 똑같겠죠? 네. 자, BC랑 CA 계열이었으니까 AB의 절반. AB 절반의 제곱입니다. 4분의 1배. 자, 마지막으로 AB하고 BC니까, 네, 요 AC 절반의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2배씩 나오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배씩 까여요. 그래서 2분의 3배 AB제곱, BC제곱에 뭐 C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몇 배가 되죠? 네, 18배의, GL의 제곱, GN의 제곱, GM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1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8번 문제는 아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요즘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관한 문제고요. 네. 뭐, 직접 식으로 전개를 하지 않아도, 네. 대충 답을 내는 데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직선으로 뻗어 있는 해안선에서 2km 이내에 해상에서 연립 바다 수영대회를 앞두고 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얘가 지금 A, B 지점이 어떤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구조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항상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같은 시간 동안 구조대는 A보다 B는 2배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고 지점이 났을 때 출발을 할 건데, B 구조대가 A 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하거나 두 구조대가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해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1m, 2m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떨어져 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A하고 B 두 점이 있는데, 얘가 2배만큼 속도로 이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은 1대 2가 되는 지점까지는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비가 먼저 도착을 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려주는데, 자, 뭐냐면, PA 대 PB의 길이의 비가, 속도가 지금 2배니까 길이가 2배가 되겠죠. PA 대 PB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 되는 자치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예요. 증명을 어떻게 그 부분을 하느냐, 증명부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로 증명하기는 좀 많이 빡세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증명을 갖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고 있으면 여기 임의의 P점을 잡을 건데 이게 M 대 N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네. 내각의 이등분선을 갖다가 끄어버리면 이게 M 대 N이니까 이게 M 대 N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을 갖다가 끄을 건데, 외곽의 이등분선을 끄으면 여기가 꼽혀. 참고로 이거는 이제 직각이 되겠고요. 그럼 이게 M 대 N이면 이게 M 대 N이 되잖아요. 그죠? 외곽의 이등분의 성질. 그러면 여기가 어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어떤 정점이 나오는데, 이 정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직각이 된다. 이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길이 비가 M 대 N이 되는 자체는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자치를 구하여라. 두 번째, PAB의 각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 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AB 길이 곱하기 반지름 2분의 1 해주신 게 되겠다. 유형이 그렇게 되겠고요. 결국은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를 제곱을 해서 전개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애들이 대부분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알고 푸는 거하고 모르고 푸는 건 천지 삐까리 차이가 나고요. 참고로 이 문제 8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자,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지점.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적용시키면 돼요. 자, 1대2로 내분하는 지점과 1대2로 외분하는 지점이니까,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이게 1대2. 자, 1대2죠? 네, 1대2로 외분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A 지점이, 네, B 구조대가 보다 A가 2배네요. 네, 그럼 2대1입니다. 네, 그럼 다시 2대1이니까 여기 지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지점, 여기. 그럼 여기가 600이니까 여기가 200에 해당할 거고, 여기가 지금 600인 거니까 600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600. 그럼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 나오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름의 길이가 800, 반지름이 400, 넓이는 400의 제곱 파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역시 또 그게 어렵지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자, 두 점 C1과 C2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C1과 C2가 이렇게 만난대요.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AB에서 만난다. 여기가 AB. 근데 이게 Y축이 접한대요. 그 그림을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네, 요렇게 접한대요. 그래서 Y축을 여기다가 설정을 좀 해줄게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네. 여기도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C1, C2가 Y축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 L이 이 원에 접한다고 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1,4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5,2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도 요때 요것만 알고 있고, 이게 Y축이 접한다는 거 알고 있고,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여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소직이등분선을 구하면, 네, 소직이등분선을 구하면 어차피 여기를 통과할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용을 해서
요거를 갖다가 저번 시간에 했던 군방정식을 이용해서 직선 대칭 이동을 시켜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실제로 4 갈 때 이만큼 까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2라는 건 금방 나오고, 여기 뭐 3,3을 지나가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금방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y는 2x, 그 다음에 3,3을 통과해야 되니까 3,3 통과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 여기가 이제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0,-3이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를 제가 원점으로 좀 보면, 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떤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접은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접은 이 직선의 기울기만 찾는 거잖아요. 제가 얘가 기울기가 2인데 요거 구하는 상황이랑 같거든요.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풀 거냐를 갖다가 볼 건데, 요거 기울기가 2라는 거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여기가 뭐 2 할까요? 여기 1 할까요? 길이 B가 되니까. 네. 2하고 1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접었으니까 종이가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1 부분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크게 뭐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 다음에 요렇게 끄었을 때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사실 금방 끝나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도 있다 정도로만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 요게 지금 그림이 좀 이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요게 좀 수직이고요. 네,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가 루트 5니까요.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5분의 2예요.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루트 5. 네, 2라고 하면 되는데, 요게 2배가 되니까 4 이렇게 잡을까요? 네. 되셨죠? 네. 네. 요게 5분의 2 루트 5니까 2배 하면 5분의 4 루트 5. 요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죠.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요게 기울기가 2계열이고 2분의 1 계열인 거니까, 요렇게 쪼개버리시면, 요 길이가 5분의 4 루트 5니까 여기가 5분의 4, 여기가 5분의 8, 그럼 이게 5분의 4 루트 5, 1대2대 루트 5의 비를 가진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둘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5분의 8, 자, 이게 2에서 5분의 4를 깐 거니까 5분의 6. 네. 그래서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다든가 기타 방법으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나올 법한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 어려운 걸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10번을 좀 꼽고 싶어요. 네. 자, 원방이 들어가는 학교가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많은 학교에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포함해서 네. 자,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4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리예요. 중심의 좌표가 2,2고요. 네. 근데 이제 가주권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OQ의 길이가 OP 길이의 몇 배다? 자, 이렇게 돼 있다. 두 개의 곱이 4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애초에 그냥 그렇게 쓸까요? 네. 자, OQ랑 OP의 곱이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6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 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OQ의 기울기와 OP의 기울기가 같답니다. 얘랑 얘의 기울기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PQO는 동일 직선 위에 있다.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기 뭐 문제를 풀라라고 하셨을 때 보니까
이렇게 푸셨던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차피 CQ 길이, C는 원의 중심이고요. CQ 길이의 최대 최소값인 건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뭐, P는 원위에 있는 점이 맞는데, Q는 몰라요. 그냥 요걸 만족해주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P하고 동일직선이 있겠죠. 근데 이제 C 입장하고 이 Q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푸셨더라고요. 요 길이가 제일 짧을 때, 제일 클 때. 직접 구하셔가지고 나눠서 구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이 P가 이게 최대가 나왔을 때, 이 Q하고 P하고 동일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려를 갖다가 해서 풀었느냐라는 거에 문제가 되겠거든요. 원래 풀이는 굉장히 더럽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우선 요 P라고 하는 거는 이게 X축, Y축이 동시 접하는 이런 원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놈 곱하기 요놈의 길이의 곱은 요거의 제곱이 된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제가 Q'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OP 곱하기 OQ'의 곱이 실제로 4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는 P 곱하기 OQ의 곱이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랑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얘도 지금 동일직선이 있고, 얘도 동일직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Q라고 하는 놈의 자체는 원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점을 그대로 2분의 3배만큼 확대한 놈이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게 확실한 거냐면은, P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요 Q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3인 원, X축, Y축이 접하는 이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요것만 보여주시면 뭐가 된다. 자, 지금부터 Q의 자치를 그리겠습니다. 반지름이 3인 원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확대한 건데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이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길이만 만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원도 같이 나옵니다. 반지름이 3인 원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벡터 개념이긴 한데, 자, 그걸 이제 성분을 설명을 못하니까, 벡터 성분을 설명을 못하니까, 네, 벡터 개념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Q라고 하는, Q'이라는 걸 위치를 잡고, P하고의 대응 관계를 보신 거예요. 2분의 3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Q의 자치가 이 원 위에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3인데요. 여기가 지금 얼마죠? 2,2하고 이 노란 원 위에 있는 점하고의 거리의 최대최소 구해주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최대값은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가 제일 멀죠? 네. 여기 5루트 2에다가 반지름이 3이니까 5루트 2 더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소값은 여기가 작나요? 여기가 작나요? 여기가 작은 것 같네요. 네, 미니멈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인데 빼기 루트 2만큼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6 플러스 4루트 2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점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어려웠을 거예요. 요대로 해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3주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